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부동산 TV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지금 2023년 초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1월, 2월 기준으로 지금 많이 하락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마포, 뭐 송파, 서대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가격이 얼마나 지금 떨어졌는지, 34평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24평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요거를 한번 자료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뭐 뉴스상으로 뭐 어디 아파트 특정 단지 나와도 이렇게 통계로 해가지고 분석해 갖고 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좀 잘 요거 시간 좀 투자해 가지고 자료 정리하는데도 좀 꽤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좀 귀한 자료니까 한번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 하락률도 보시고 또 반등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나 내 집 마련 계획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2022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신문기사 YTN 기사도 보이시죠? 작년 서울 22% 하락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마포에서는 상암 지역 빼놓고는 웬만한 지역은 다 넣습니다. 상암하고 성산동 지역 빼놓고는. 그래서 34평은 이제 23%가 떨어졌고요. 이 기간은 22년 말 11월부터 23년 초 2월까지 제가 정리한 거고, 그 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최저가 거래는 있었지만 그 4달 기간 동안 또 그거보다 높은 거래는 얼마나 하락이 됐나? 그러니까 18% 하락했으니까 반등으로는 플러스 한 5% 정도 반등을 했네요. 자, 34평부터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그리고 서대문의 부가현 뉴타운에 보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편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편신, 신촌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신촌입니다. 신촌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신촌이고 역시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네요. 24%. 그리고 그 후에 일부 거래가 조금 높은 거래가 있었을 때 그 하락률은 2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포 서대문은 좀 하락률이 23, 24%. 그래서 서울 전체하고 비슷한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5개 단지를 했고, 헬리오시티, 엘스, 리첸츠, 파크리오, 그리고 강동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단지고, 요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좀 높았습니다. 34%. 어떻게 보면 또 송파 같은 경우는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실거주가 되는 분들만 매매가 됐던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좀 하락률이 더 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4달 사이에 또 반등 거래가 나온 게 플러스 12%나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지고 또 반등도 순식간에 12%라는 높은 반등률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4평대. 전체적으로 24평대는, 마포하고 서대문은 34평대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률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23%에서 여긴 3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10% 가까이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 거래 역시도 여기서 플러스 5% 정도가 더 됐네요. 그리고 서대문 같은 경우도 28%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졌죠. 34평보다. 거기서 다시 반등해서 23%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지금 설명드린 마포, 그리고 서대문 부가현, 그리고 세 번째 이 송파 강동의 주요 단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료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를 넣을 수 없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아파트들과 신축급 아파트들 위주로 제가 자료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추 그래도 마포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단지를 넣었기 때문에 신빙성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토부 신고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된 것들은 일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녹화는 2023년 3월 6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마포레미안 푸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마레프라고 하죠. 그 마포구의 3,800세대 가장 큰 단지고요. 과거에 19억 중반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 하락률이 20%, 16%, 단지별로 지금 4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정리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전체 마포 23%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좀 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포 프레티지자이 과거에 20억이었는데 15억 4,500 2층이 23% 떨어졌네요. 반면에 또 최근에
그거보다 좀 높은 거래 16억대가 나와서 19% 하락이 있고, 신촌그랑자에 여기도 20억 2천까지 갔었지만 14억 1천, 그리고 최근에 또 15억 8천, 이렇게 해서 30%에서 22% 사이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여기는 이제 마포자이 3차라고 그러죠. 18억 3천 찍었다가 13억 6천까지 26% 정도 하락했고, 또 최근에는 14억 4천 5백, 그래서 21%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층이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최고가는 보통 이제 좀 로얄층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최저가는 일부 저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고층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뭐 다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층 같은 경우는 과거 로얄층 대비해서 보통 한 플러스 1억 정도 더해서 한 2억까지도 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그거를 좀 더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촌구랑자이가 20억 2천인데 14억 1천이라고 가정하면, 아, 이건 저층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로얄층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 1, 2억 정도 더하면, 아, 한 16억 정도 거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5층에 15억 8천 거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예전엔 아현 아이파크라고 그랬고요. 이름이, 여긴 최고가 18억이었는데 거래가 없었습니다. 공덕자이 역시도 18억 5천 찍고, 그 최근 4달 사이 2022년 11월부터 23년 2월 사이엔 거래가 없었고, 공동 레미안 5차 역시 17억 3천이었는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레미안 3차 17억 1천을 찍었고, 그리고 최근에 13억 9천 거래 한 건 있었고 19% 하락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락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아파트 단지 쭉 보시다 염리 삼성 레미안 여기 15억 4,500이었는데 여기 8억인데, 이건 참고로 제가 늘까 말까 하다가 여기는 2022년 여름에 거래된 가격인데, 그 당시에 뭐 뉴스에도 나왔어요. 뭐 직거래니 뭐 특수 관계자 간 거래니 해서 말은 많았는데, 우선은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8%, 굉장히 큰 하락률이었는데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마포는 하락률이 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자의 2차 같은 경우에도 18억 3천까지 찍었고 최근 20% 하락했고요. 공덕파크자의 공덕역 바로 옆에 주상복합이죠. 17억 5천까지 찍었고 최근에 14% 하락된 1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포는 일자리들이 뭐 여의도나 뭐 광화문, 시청 또 주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공덕 자체에도 또 좋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 자체도 마포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 주택가가 많았던 지역들이 지금 대부분 아파트들로 채워지고, 뭐 교육 인프라, 학원 인프라,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갖춰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안정화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좀 전체적으로 하락률이 낮았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태영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이슈 있는 곳, 이곳은 지금 17억 5천까지 찍었다가 여기도 2000세대 정도 된 단지인데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마포 리버웰, 여기 예전에 22억 4천까지 찍었죠. 마포 웰스트림, 레미안 웰스트림이 23억을 찍었고, 그 당시에 리버웰이 22억 4천까지 찍었는데 역시 4달 사이에 거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언젠간 거래가 나오겠죠. 그리고 광흥창역에 있는 쌍용예가 역시 쌍용예가 15억 6천에서 14억 4천, 별로 하락률이 없네요. 여기는 광흥창역에서 도보 1분 거리죠. 그리고 서강해무로 역시 거래가 없었고, 상수역 근처에 레미안 밤섬 리베뉴 1차 2차 보면 이제 1차만 거래가 있었고 가격 하락률은 23%.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한강 프루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억 5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 사이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4달 동안 이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도 있는데 거래가 없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일부 거래가 된 것들은 극급 초급매들이 좀 일부 거래가 된 것 같고요.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도 지금 단지별로 거래 없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2건 이상 거래가 됐으면 이제 지금 오른쪽으로 제가 표기해 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건 이상 거래된 단지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단지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건 이상의 거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34평대는 이제 23% 떨어졌고 지금 이제 18%까지 거래가 이제 플러스 5% 회복이 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4평대는 좀 더 많이 떨어졌죠. 31%, 26%.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역시 31%,
그리고 신촌그랑자의 31%, 여기 보시면 공덕자의 34%다 보면 30에서 40% 사이, 그래서 30%대 하락률을 보이네요. 거의 그래서 20평대가 좀 유독 예전에 그 소형 아파트 좀 선호 현상이 강했을 때 특히나 20평대 그 매수세 유입이 많았고, 또 15억 이하 그는 대출이 됐고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24평대 아파트들이 21년도까지 좀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이 높아서 골도 좀 깊어서 조금 더 내려간 것 같고요. 2건 이상 거래된 단지들의 하락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0%대, 일부 30% 초반으로 이제 기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포 전체적으로 지금 쭉 한번 보시면 자료들 보시면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3월, 지금 이제 녹화는 2023년 3월 초인데 3월 초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 매물 호가들은 이 최저가 거래 금액들은 이제 별로 좀 보실 수 없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그 2건 이상 거래된 어느 정도 이제 1차 반등한 정도의 매물 호가로 해서 그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또 금매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또 이제 뭐 잘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대문의 부가현 뉴타운. 서대문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입니다. 바로 아현역에 있어서 마포레미안 푸르주와 마주보고 있는 단지고, 여기 역시도 지금 과거에 단지별로 보면 4단지가 18억 6천, 그리고 1단지는 17억 1천,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단지의 가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1단지는 지금 12억 4천, 2단지는 15억 3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에서 27% 사이 하락률을 보였네요. 그리고 2건 이상 거래된 경우는 이제 20%, 19%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률이 그 아까 마포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촌 푸르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17억 정도 찍었는데 1단지는 거래가 없고 2단지는 11억 5천까지 초초급매였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32% 떨어진 거래가 있었고, 이건 저층이었죠. 그리고 이제 2단지에 12층 정도 중층되는 아파트가 12억 7천으로 해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스테이트 신촌은 이제 거래가 16억 8천 찍고 없었고, 참고로 아직 등기가 좀 안 나다 보니까 좀 거래가 좀 아직 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덜한 편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직접 24평대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률이 과거에는 15억 전후의 거래였다가 지금 11억 전후의 거래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20% 초반에서 30%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최근엔 약간 그거보다 오른 거래들이 나와서 이제 20% 초반에서 20% 중후반에 이제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써놓은 게 지금 거래가 많은 게 아니고요. 거의 뭐 한 건, 단지별로 한 건 있는 거래들이 있지만 간혹가다 2건 이상 거래되면 이제 조금 그 가격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기간 안에 거래가 굉장히 그래도 많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이 23억 7천을 찍었다가 지금 최저 1층이죠. 그러니까 17억 3천까지 찍었습니다. 15억 3천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낮게 됐죠. 근데 예전에 최고가는 이제 25층 로얄층이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중층 고층이었다라면 15억 3천이 아니었겠죠. 같은 동급이었다면 뭐 그 당시에 뭐 17억 정도, 뭐 18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8층은 지금 18억 9천으로 해서 하락률이 20% 하락된 거래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여기도 굉장히 대단지죠.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고 17억 2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10억 8천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37%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복 거래, 여긴 12층이었어요. 그리고 동급이었습니다. 오히려 최고가 대비해서 4층인데 13억 5천으로 해서 좀 가격이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직거래 가격들은 뺐습니다. 그런 부분들 직거래로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어이없는 막 반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특수거래, 증여거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통계에서 뺐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잠실 리센츠, 여기 아파트도 26억 5천 찍었다가 지금 31% 내렸고, 반등도 많이 했죠. 자, 18억 2천까지 내려갔다가 21억 4천까지 지금 반등했습니다. 요 내용 참고 부탁드리고, 또 잠실의 파크리오, 잠실 엘스 역시도 다 30%
초반 중반에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20% 전후에 하락으로 좀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파강동은 제가 지금 여기 다 이 근처에 대장 대단지들인데 34%, 34평대 하락했다가 22%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것 같고요. 24평대도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30% 하락을 최저했다가 지금 24%로 한 6% 정도 반등을 했네요. 자, 어떻게 보면 반등 같은 경우도 지금 34평대가 반등이 굉장히 많이 됐죠. 24평대는 좀 적게 됐고 6% 정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거에 2021년도, 22년도까지 15억 전후로 지금 대출 규제가 있던 부분이 결국은 24평대가 반사 효과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34평대에 비해서는 올랐었던 단지들이 많고요. 대부분 여기 자료 보시면 34평은 17억, 뭐 15억, 최소 17억 이상 20억, 20 몇 억이었고 24평대는 당시에는 이제 13, 14부터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거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많이 34평대보다 수요 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 당시엔 그래도 대출이 됐기 때문에 5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빠질 때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대출이 뭐 전체 그 하락률에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출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평대 반등도 많이 됐네요. 그래서 22% 정도 하락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대문도 반등이 22%, 지금 마포는 반등이 플러스 18%까지 하락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는 좀 과거 대비해서 조금 반등률이 올라간 것 같고 네이버 매물 호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기재한 자료들의 최저가 수준 자료는 좀 찾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자꾸 찾아보고 문의하시다 보면 그래도 좀 좋은 금매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급급매 분량들은 좀 소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또 다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급매들이 그 응축이 돼야지 또 거기서 이제 또 내리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런 거래들이 나올 텐데 얼추 1차 소화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좀 약간의 이제 다시 줄다리기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2월 한 중순 이후부터 약간 이제 소강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자, 그 마포 또 부가현 뉴타운 이쪽에 급매물들이나 또 내 집 마련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또 내 집을 또 좀 매도 계획이신 분들은 해피포유 부동산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거래 성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